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공법이고요.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간단히 좀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공법이 조금 이제 예년보다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한 두세 문제가 쉽게 나왔었고요. 근데 똑같아요. 뭐 이제 점수가 나오면 합격을 하시고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을 못 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있어요. 지난번 시험에서 결과가 안 좋은 이유는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이렇게 결과가 안 좋다 이거랑 아무 상관없고요. 훨씬 본인보다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합격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데 또 같이 떨어진 분도 있고요. 결국 무조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점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이 법이 6개고요. 법조문 항수로 따지면 한 3,000개 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뭐 양 많다고 하는데 민법 그까이 거 조문으로 따지면 200개 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험 범주는. 그래서 공법은 민법 같은 경우는 거의 교수님들이 시험 보시게 되면 거의 100점 나와요. 자기가 과목이니까. 개론도 거의 100점 나와요. 근데 공법은 100점이 나오는 선생이 이상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래서 1년에 서너 문제 정도는 잘 못 풀어요. 대충은 답은 찍는데 이게 왜 틀렸다 왜 맞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조문 시험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손을 대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줄줄줄 외울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특히 이제 어려운 이유가 시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일 힘든 시간 때 보기 때문에 맨정신이 아닙니다.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또는 시험 보고 나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도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은 자기 실력 발휘 50%도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줄줄줄 외우는 정도, 거의 뭐 툭 치면 툭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지 시험에서 실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보실 때 뭐 몇 점이 나오고 말고 아무 쓸모 없어요. 올백 깔아도 실제 시험 현장 가서 10점, 20점 깔아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시험 현장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요거를 공부를 하지 마시고 수험에 맞춰서 시험에 맞춰서만 줄줄 들어가셔야 돼서 앞으로 제가 모의고사를 내고 이렇게 할 때는 실제로 모의고사 한 100점 정도에서 90점이 나와 주셔야 돼요. 왜 이제 그것만 그 정도 나올 수 있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10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런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은 운이 좋으면은 20문제를 목표로 합니다.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20문제.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목표로 하실 점수는 눈 감고 50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뭐 찍어서 맞추는 거 있고요. 몇 개 밀려서 맞추는 거 있고요. 그렇게 하면 60점에서 7점까지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50점이 탄탄해지게 되면은 나머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수 잘 나오는 게 상당이다. 이게 결론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저랑 이제 처음 수업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말 겁나게 빠르니까 컴플레인도 많습니다. 뭐 선생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 바뀌니까요.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랑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1년에 공법을 한 10번에서 15번을 끝내드릴 거예요. 말이 빠른 대신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시험 보실 때 무조건 단순하게 푸셔야 돼. 꼬아서 내는 문제 없어요. 자, 올해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지하 2층이고 지상 뭐 4층인가 그런 지하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냐고. 지하층 바닥 면적 겹비가 300이고 뭐 지상층이 뭐 400인가 500인가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쫙 깔아요. 막 읽다가 욕 나와.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건물은 16m이다. 몇 층인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4416 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4m마다 하나의 층. 이제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앞에 아주 잡다한 얘기를 이 건물은 빨간 지붕이고 파란 대문이고 온갖 거짓말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빨간 지문, 파란 대문 요거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다가 답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교재가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주어하고 서술 위주로 딱 끊어서 읽으실 것, 외울 수 있는 것까지만 하셔야 되고 시험에서는 이해해갖고는 아무 쓸모 없고요. 이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려면 결국은 양을 줄이셔야 되고 양을 줄이려면은 제가 시키라고 부탁드린 거 요것만 해도 겁나게 많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한 15년 정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두루두루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양이 작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겁나게 많으니까 그거나 좀 줄줄 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진행 이제 첫 수업인데 제일 짜증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위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개념. 요건 이제 소위 수학할 때 구구단위랑 유사해요. 요거 모르면은 앞으로 1년 내내 골치 아파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딱 틀을 잡게 되면은 보통 문제는 뭐 두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뿐더러 공법 자체가 아주 쉬워집니다. 대신 오늘 한번 수업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못 외워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공부를 하셨어도 못 외워요. 1년 내내도 잘 못 외워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용도적이 21개인데 그 중에서 3개 정도는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업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우는 과정이고요. 단순하게 좀 외운다 이렇게 좀 무식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공부할 때 자꾸 이제 머리에 먹물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론이 어떻고 다 씨알없는 소리고 답 맞추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이라는 주제부터 먼저 여러분 자료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토지라고 하는 거 사연이 참 많은데 하여튼간에 국가에서는 이 토지를 21개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토지가 있다면 최소한 여기 깔려있는 이 21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